오늘은 채만식의 태평천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1998년 수능에 출제된 그런 작품입니다. 수험생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앞으로 또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채만식은 1902년 전라북도 군산에서 출생했습니다. 본래 채만식이 태어날 때는 옥국은 임피면이었는데 이것이 1995년 군산시에 편입됐기 때문에 채만식이 전북 군산에서 태어났다고 해야 맞는 말이겠지요.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나왔는데요. 1918년 중앙고고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그의 일본으로 건너가서 와세다 대학 부속 학교인 제1와세다 고등학원에 입학을 하는데 1923년에 중퇴를 합니다. 그 뒤로 국내에 돌아와서 조선일보사, 동아일보사, 개벽사 등의 기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1936년 이후에는 직장을 다니지 않고 창작 활동에만 집중을 합니다. 태평천하는 1938년 조광이라고 하는 잡지에 1월호부터 9월호까지 9권에 걸쳐서 연재되었던 채만식의 대표적인 장편 소설입니다. 채만식은 태평천하 외에도 많은 작품들을 발표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명작이라면 탕류가 있고요. 그리고 레디메이드 인생, 또 치수, 또 미스터 밤, 이런 책들이 있죠. 이 중에서도 채만식의 이름을 널리 알린 그런 작품이라면 태평천하와 탕류일 것입니다. 이런 채만식을 기리기 위해서 군산시에서는 2001년에 채만식 문학관을 건립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도 2번 가보았습니다. 군산시 내흥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요. 생각보다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씩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맛집도 많아서 유익한 문화기행이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태평천하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평천하는 1930년대 일제감정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이고요. 주인공은 대지주였던 윤직원이라고 하는 영감입니다. 직원은 이름이 아니고 향교의 수장 자리를 돈 주고 산 그런 직함입니다. 양반직을 돈으로 산 것이죠. 본명은 본래 윤두섭입니다. 소설에서는 본명보다는 직명인 윤직원으로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두쇠고 자기만 아는 아나무인의 72살 된 노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면 하인은 상전을 섬기면서 그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부자이면서도 인력거 싹을 깎거나 무임승차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조금 천박한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쓰라린 과거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부친인 윤영규에 대한 그런 아픈 역사였습니다. 윤영규는 떠돌아다니면서 노름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언젠가 출처가 불명치 않은 200냥의 돈이 생기고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때부터 악착같이 재산을 불려서 큰 부자가 돼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뿐이고 당시 화적대들에게 수십 차례나 봉변을 당하고 결국은 생명까지 잃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윤직원이 그 옆에서 직접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참혹하게 죽은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끌어안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냐, 우리만 빼고 어서 망해라. 여기에 일본인들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이런 불안당들을 막아주고 순사들의 보호를 받게 되니까 이 사람은
태평천하가 되었다고 여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짓는 데는 돈 한 푼 내지 않으면서도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 데는 아낌없이 기부를 했어요. 족보에 도금을 해서 새롭게 꾸미기도 하고요. 직원이라고 하는 양반직을 사고 양반 가문과 혼인을 하고 손자인 종수와 종아기를 군수와 경찰서장을 만들어서 진짜 가문 세탁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은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며느리와 손자 며느리까지 서로 흉을 보고 시기합니다. 아들 창식은 노름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게 되고 손자 종수는 군수가 되기는커녕 방탕한 생활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증손자인 경손이도 윤직원의 애인인 춘심이하고 놀아납니다. 돈은 많은데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된 거죠. 더군다나 경찰서장을 만들겠다고 동경에 유학까지 보냈던 둘째 손자 종학이는 동경에서 사회주의 운동에 연루되어 체포가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윤직원은 기절초풍하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때 윤직원이 날린 그 유명한 멘트가 있죠. 이태평천하에, 이태평천하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윤직원은 일제강점기인 지금이 태평천하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화족패도 없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리대금도 번창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대가 태평천하인 것이죠. 이게 윤직원의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현실은 외면한 채 자신의 배만 부르면 그만인 이기적인 현실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설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이 등장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1998년도 태평천하가 수능에 출제되었을 때에도 주인공인 윤직원의 캐릭터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한 문제를 소개해 드리면 윤직원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바르게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데요. 1번은 적대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2번은 사건의 전개에 따라 태도가 변하고 있다. 3번은 일관되게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4번은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판적이다. 5번은 대체로 냉정한 편이지만 때로는 동정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1번과 4번이 답으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태평천하가 사실주의 소설이라는 것을 알면은 당연히 4번을 선택할 것입니다. 사실주의가 뭐냐면 서술자의 의도를 배제한 채 캐릭터에 대한 중립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1번은 아니고 4번이 맞겠지. 그러니까 소설을 공부할 때는 그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향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평천하의 중요한 특징이라면 바로 풍자입니다. 여기서 풍자는 1차적으로 윤직원을 비롯한 부정적 인물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로 나타납니다. 가령 돈으로 양반 족보를 사고 직원 벼슬을 얻은 윤직원의 전 근대적 행태에 대해 비꼬는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자님, 맹자님이 누가 기운이 더 세었던지 모르겠다는 말은 윤직원 영감이 창조해낸 억만고에 수습됐기를 압니다. 라고 비꼬면서 윤직원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오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이렇게 외치는 윤직원의 절규가 웅장한 절규이고 위대한 선언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독자의 비판적 정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태평천하의 특징이라면 이 작품의 문체가 판소리의 어투를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윤직원의 행위를 조롱하고 경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바로 춘향가의 방자나 봉산탈춤의 말뚝이와 같은 인물이
양반 사대부의 면전에서는 공경스러운 태도를 취하다가도 뒤에 가서 느닷없이 조롱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모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만식의 서술 방식은 한국의 근대 소설이 추구해 온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한국의 근대 소설은 서구의 리얼리즘에 입각한 객관적 묘사체가 문장의 주류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채만식은 그 소설에 보면 많은 욕설과 과장, 비유, 속담, 반어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인물들의 생생한 현장성의 획득이라고 하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기존의 소설과는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책이죠. 감사합니다.